근데 도시의 규모가 작고 이게 지방으로 갈수록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가 작으면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제가 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최근에도 저한테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만약에 1주택자인데 지금 1억 정도 모았다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영상들도 예전에 제가 올린 적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부동산도 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각 1억 정도 돈이 있다고 했을 때 전세를 끼고 만약에 아파트를 산다 하면 어떤 정도의 급지를 선택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도권, 그리고 인구가 한 50만 이상 정도 되는 도시, 그보다 인구가 더 작은 한 30만 정도 되는 도시, 이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억 정도 있다고 해요.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수도권에 전세를 끼고 산다라고 하면 사실 살 수 있는 게 잘 없을 거예요. 거의 돈이 뭐 3억, 4억 정도 필요하죠. 그런데도 내가 무조건 1억으로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곳들은요. 보통은 그런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 중에 급지로 나누면 2급지. 2급지라는 게 보통 그 제일 비싼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한 반 정도 되는 가격을 형성하는 그런 동네가 2급지 정도가 됩니다. 근데 보통 요런 애들이 어떤 컨셉이냐면요. 좀 구축, 구도시. 예전에 좋았던 곳인데 예전부터 좋았기 때문에 여기는 다 갖추고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구도심이라고 하죠. 구도심. 주변에 상권도 너무 잘 돼 있고. 여기는 뭐 학원가도 잘 돼 있죠. 그리고 뭐 옆에 공원도 있고 그냥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학교도 같이 있어요. 요런 형태로 막 반듯반듯하게 생긴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컨셉이면 구축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게 유일한 단점이 점점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여기도 신축이었고 좋았지만 점점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 수요가 적어지죠. 그 사람들은 신축을 좋아하잖아요. 요 인근에 만약에 새 아파트가 들어왔다고 하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가겠죠. 근데 나도 당연히 여기 좋은 건 알지만 너무 비싸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기존부터 탄탄하게 딱 유지가 되어 있는 그런 입지가 있거든요. 학교 보내기 좋고 학원 보내기 좋고 상권도 다 갖춰져 있고 너무 좋죠. 유일한 단점은 구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사시는 게 좋죠. 그래서 요걸 제가 찾아보니까 얼마 정도냐면요. 여기가 33평 정도 되는데 지금 가격이 매매가 4억 6천에 여기가 전세가 3억 4천. 근데 요런 곳의 특징이 있죠. 전세가가 잘 받쳐줘요. 지금 3억 4천이라 해도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의 1억 아니면 1억이 안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침체가 되어 있고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서 이 전세가가 반등을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요 투자금이 딱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하셔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전국을 다 보잖아요. 저는 투자도 전국으로 하고 있고 전국으로 임장을 다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제 눈에 딱딱딱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새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인구가 이제 50만에서 100만 정도 사이 되는 한 중급 정도 되는 도시라 할 수 있죠. 요 도시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1급지를 사기는 힘들죠. 우리가 급지로 따졌을 때 여기도 1급지는 힘들어요. 1급지. 1급지는 힘든데 여기도 거의 비슷한 컨셉인데 거의 1.5에서 2급지 정도 되는 곳인데요. 여기에 신축이 있어요. 신축. 그러니까 그런 도시. 여기도 거의 컨셉이 구도심 컨셉인데요. 수도권에서 이런 구도심의 신축은요. 되게 수요가 많잖아요. 절대 1억으로 살 수가 없죠. 근데 이런 도시는 살 수가 있어요. 거기 구도심에 있는 연차가요. 2년차 되는 곳도 있고요. 이제 4년차 되는 곳도 있어요. 근데 여기를요, 1억 갭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제가 봤던 매물이 33평이 5억 2천, 5억 3천 정도 됐고요. 여기 지금 전세가 4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요런 애들도 1억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기가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높아가지고 전세가율이 높아요. 전세가율이 거의 70에서 지금 한 8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여긴 전세 수요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보니까 구도심에 다 갖춰져 있는 곳에 신축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에 뭐 학원가나
학교 같은 것들, 그리고 인프라가 있잖아요. 대형마트, 백화점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곳이라고 하면 우리가 1억 정도 돈으로 사도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도시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우리가 되게 주의해야 돼요. 어떤 걸 주의해야 하냐면 확실히 좋은 걸 사야 돼요. 우리가 정말 2급지 이상, 그 중에서도 상품성이 좋은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선택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봤을 때도 여기가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봤던 곳. 여기도 제가 새벽에 공부를 하다가 또 찾아본 곳인데요. 여기는 소도시예요. 소도시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되는 소도시였는데 여기서는 거의 1급지. 1급지라 했을 때 제일 좋은 곳에 있는 상품성 좋은 저 신축을 살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매매도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도 같이 빠르게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1급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가격이 싸진 않아요. 거의 33평대가 한 5억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전세가 4억 정도 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잘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충분히 1억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수도권 그리고 한 중급 정도 되는 도시, 소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도시의 규모가 작고 이게 지방으로 갈수록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가 작으면요. 그 상승의 흐름이 오래 못 가요. 상승의 흐름이 빨리 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도시의 규모가 큰 곳들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하락할 수 있어요. 이 가격의 저평가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대장 아파트나 아니면 좀 급지가 좋은 애들의 아파트를 뽑아가지고 주변 도시나 아니면 더 상위에 있는 애들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비교를 해서 이게 많이 올랐나? 지금 비싼가? 저렴한가를 좀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느냐의 그 부분. 그게 저희가 확실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내가 사고 나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곳들을 찾아내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억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좀 공통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1억이라 했을 때는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우리가 제일 좋은 곳에 있는 신축을 살 수는 없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그걸 못 산다 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구도심에 그래도 조금 더 사람들 수요가 많은 곳, 꼭 여기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곳, 그게 학군, 뭐 학원가, 뭐 상권 이런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들이라고 하면 수요가 확실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계속적으로 반등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걸 잘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조급하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대신에 찾아놔야 되는 거죠. 다시 이 거래량이 많아지고 이 시기가 좋아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많이 늘려놓기에 되게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관심을 안 두기보다는요. 이제 봄이 됐으니까 임장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열심히 좀 임장도 다니고 공부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저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